이것들이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막 마구 문질러서 두드리시고 흡수되기 위해서 많이 문지르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입보존 구조의 화장품 구조가 깨지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효과를 보실 수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울산의 최장수 약국 49년 된 임약국 대표 약사 김지연 약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피부와 그 문제성 피부를 치료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피부의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피부에 적용하는 제품들 중에서도 요즘 핫한 이런 리포존 구조의 화장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내 피부에 맞는 코스메틱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피부 타입을 정확하게 읽으시면 좀 인생 제품 만나기 좋죠? 그래서 피부 타입은 바우만의 분류법에 의해서 16가지 정도 분류로 쭉 이루어지는데 바우만 피부의 분류는 건성, 중성, 지성, 복합성 이외에도 색소성 피부와 센서티브 타입까지 쭉 더 있어요. 그래서 약국용 화장품들은 보통 기초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문제성 피부의 개선을 위한 더모 코스메틱이 엔트리 제품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들이 보유한 제품들을 쭉 둘러보시면 다양한 피부 트러블에 응용이 가능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약국의 모든 제품의 샘플을 두고 샘플링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제품 특유의 고유한 발림성이라든지 향기, 그리고 흡수도 등 이런 것들을 이 샘플링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알게 되므로 샘플링을 해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구매나 이런 제품에 대한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약국에서는 피부에 대한 상담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전문적으로 답을 할 수가 있고 또 그에 상응하는 좋은 제품을 포함한 코스메슈티컬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뿐만 아니라 두피 문제, 그리고 이런 손톱, 발톱 같은 케라틴 조직에 대한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성 트러블들에 대해서 솔루션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피부의 제일 바깥쪽 구조를 보시면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죠. 피부의 생리적 구조를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피부의 제일 바깥쪽은 가장 중요한 조직인 보호 조직인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어요. 표피는 약 1mm 정도의 두께로 되어 있고 5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물로 치면은 각지층,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의 각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 투명층 같은 경우는 손바닥과 발바닥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투명한 조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이 기저층이 가진 물결 모양은 사람마다 제각각으로서 우리 손을 보시면 지문이 있죠? 이 지문 형성의 원인이 됩니다. 진피는 2에서 3mm 정도의 두께로 이루어져 있고 유두층, 망상층으로 되어 있고 표피보다는 훨씬 두께가 많이 깊습니다. 그래서 표피의 최외곽인 각지층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베리어층으로서 그 자체로 벽돌을 20층 정도 쌓아놓은 라멜라 바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라멜라 바디는 굉장히 튼튼한 구조인데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흡수를 바리게이트 할 수 있고 그 어떤 것도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기도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품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진피, 표피의 경계부가 있는데 그 경계부가 바로 기저층, 기저막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저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그 기저막은 자체적으로 유동성인 진피와 그리고 완전히 다른 구조의 조직인 표피를 이어주는 중요하고 특별한 구조물이죠. 기저막에는 우리가 잘 아는 기저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저세포는 우리가 살아있는 일생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표피 조직을 공급하는 공급원, 공급 공장이에요. 그래서 세포 각화 과정인 턴오버의 시발세포로서 유사 분열을 지속하는 표피 줄기세포가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저세포가 표피 쪽으로만 각질을 만들어내면서 피부를 바깥쪽으로만 지지해주는, 탄탄하게 지지해주는 지지층이 바로 기저막이에요. 제일 아래에서 딱 받치면서 위쪽으로만 각질세포를 만들어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저층 내의 줄기세포의 생리현상에 따른 재상피화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세포를 하나가 두 개의 핵이 나눠지면서 분열하는 그 즉시 이동하고 분할하여서 이렇게 생성된 피부는 가로장력이 매우 강력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1차 방어선 역할을 매우 잘 하고 있어요.
이 기저층이 손상이 된다는 것은 모낭의 심부라든지 피지선까지 닿은 열상, 외상 후에 창상 치료가 끝난 이런 피부라든지 피부를 이식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식술 후에 새로 붙은 피부는 모낭이나 피지선으로 분비되는 분화하는 부속기의 줄기세포를 포함하는 신부세포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래서 표피 부속기관이 재생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땀도 흘리지 않는 피부가 되고 그리고 털도 헤어도 없는 그리고 피지도 부족하고 모발도 없는 그런 평탄한 피부가 되기 쉽습니다. 자, 이 기저층을 뚫는 것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저층을 이제 기저막 이것을 뚫고 안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기저막이 바깥에서 손상되어서 들어가는 이런 손상이 생기면 이것을 상피 손상이라고 하게 되고요. 암이 발생한다. 만약에 그럼 이 기저막을 통과하였느냐 아니냐는 우리 암이 몇 기로 발달이 되었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구분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저막이. 그래서 이런 손상은 보통은 재생되기까지 이런 주기를 우리 인체가 가진 고유의 턴오버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인체는 계속해서 재생이 되고 있어요. 스스로 자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인의 기준을 했을 때 28일 주기가 바로 정상적인 주기를 가집니다.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이 주기는 더 길어지고요. 그리고 신생아로 갈수록 재생 주기는 9일 정도로 짧아진다고 합니다. 흔히 화장품을 사서 바르면서도 얘는 나한테 얼마나 흡수가 될까? 아까 백화점에서는 분명히 나한테 얘는 90% 이상 흡수가 돼요. 얘는 100% 가까이 흡수가 되는 신제품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진짜일까? 나 이거 오늘 5만 원 주고 샀는데 나 이거 흡수되면 내일 아침에 얼굴 피부 진짜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대하시거든요. 근데 진피까지 흡수된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하죠. 자, 모든 화장품은 아까 말씀드린 이 표피와 진피의 경계인 구조적 지지층인 기저층을 뚫어보려고 즉 흡수도를 한번 높여보려고 여러 가지 공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조마 시키고 나노화 시키고 바늘로 구멍 뚫어서 쓰는 이제 MTS 공법 같은 것들 그리고 레이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보시면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DDS 이 유효 성분들을 피부 안으로 어떻게든 잘 넣어보려고 이 피부의 90%에 해당하는 표피층 하나 잘 뚫어보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이 과학기술의 집합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실 피부가 훨씬 강력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로장력, 피부가 잘 찢어지지도 않거든요. 이런 견고한 구조로 인해서 아무리 고가의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피부 위에 얹은 이런 제품들의 흡수도는 1에서 3%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얘기 하시면 조금씩 정말? 진짜로?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데 우리 피부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뛰어난 배리어로서 표피는 인체의 본능적인 방어기제예요. 그래서 외부의 충격이라든지 독성 물질이 묻었을 때 그 유입을 원천적으로 방어하게끔 이렇게 진화해 왔어요. 그래서 가장 정밀한 보호막이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린 가로장벽이 매우 튼튼해서 웬만한 충격으로는 찢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그 장력이 우리 내부에 있는 힘줄인데 그리고 신경을 감싼 근육층이라든지 그 근육층의 더 심부 조직인 뼈 같은 것들을 굉장히 보호를 하고 지지해주고 있는 대단히 힘 있는 조직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기만 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피부는 조성이 이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인지질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질 물질들과 친화성이 좋은 제품을 피부에 적용할수록 우리 피부가 촉촉하게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다. 저 피부는 반짝거리네, 윤기가 난다, 주름이 적다 이런 좋은 피부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2000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약품이든 화장품이든 500달톤 이하의 분자량을 가진 물질만 흡수가 가능하다라고 밝혀져 있는데요. 몇몇의 퀄리티가 좋은 제품들은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서 리포소멀한 포뮬라로 개발이 되었어요. 약국에 있는 이제 이런 전용 제품들은 이렇게 굉장히 흡수력이 개선된 제제인데요. 이런 제품들은 이제 나노리포존 공법이라고 해서 엑소존 공법 바로 직전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시중에 있는 리포존 화장품들도 사실 이제 우리가 초이스를 해보시면은 대부분이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리포조멀한 제제들의 특징은 지질 친화성을 가진 이제 침류 부분이 머리가 두 개가 있는 이분 자막이라고 하죠. 이런 리포좀이
각질 세포의 지질 장벽을 친환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쟤랑 친하니까 통과라고 해서 쑥 잘 들어와요. 그 잘 통과해서 세포 친화성이 강한 지질 부분이 표피 목표 조직에 도달하게 되면은 유효 성분이 바로 방출이 되게끔 이제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굉장히 장점이죠. 이런 리포소마 공법의 장점은 화학적인 결합이 없이 내가 전달시키고자 하는 어떤 이제 좋은 물질들을 생리 활적 물질을 포집을 하여서 전달하니까 굉장히 안정성과 투과성과 이런 것들이 피부의 친화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드린 말씀을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나노화, 리포소마 되어 있는 화장품들일수록 그 성분의 안정성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반 제품보다 침투력이 굉장히 극대화시켜 놓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유해 물질이 만약에 들어있다고 하면 유효 물질과 함께 피부 속으로 직속하게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흡수도를 표적화하여 상승시켜 놓은 제품들은 이제 바르시는 방법도 도부법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두드리고 문지르는 이런 러빙하는 일반적인 화장품법이 아니라 피부에 가볍게 얹는 듯이 그냥 발라주고 모공 속으로 흡수되듯이 쏙쏙 넣어주는 이런 방법이 가장 이제 이런 제품들의 안정성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리포존 구조를 깨지 않고 지질막에 감싸인 성분이 그대로 표피 속으로 흡수되도록 바르실 때 주의를 해주시면 이 제품은 이제 효과를 확실히 발휘를 할 수가 있겠죠. 손바닥으로 모공 속으로 넣는다는 느낌으로 문지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도부법이라고 하는 리포존 구조의 화장품이나 엑소존 구조의 화장품을 바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을 보시면 제가 한 몇 가지 들고 와봤어요. 제가 지금 잠시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유효 성분을 지질막으로 감싼 리포존 제제들을 보시면 다양합니다. 자, 이런 겔 타입의 제품도 나오고요. 겔 타입은 당연히 수중 유분 제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에센스 타입,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약간 더 유분이 많은 로션 타입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 타입 제품은 약간 더 진득하고 수분감이 거의 없는 이런 제품이에요. 이 정도 발라보시면 이렇게 바르시면은 이것들이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막 마구 문질러서 두드리시고 흡수되기 위해서 많이 문지르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화장품, 리포존 구조의 화장품 구조가 깨지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효과를 보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르실 때 아까 말씀드린 도부법은 살짝 모공 속으로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꾹 눌러주시고 체온으로 눌러주신 다음에 떼시면 끝이에요. 이게 다 발라진 거거든요. 이대로 두시면 저절로 흡수가 되면서 한 5분 안에 다 흡수되고 피부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